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김석주 교수님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김석주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수면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제 대한수면학회 이사장 올해 1월부터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한수면의학회는 기본적으로 수면에 관계된 학문이라든지 임상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하는 학회고요. 결국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정신과 선생님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경과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뇌파를 보시거나 또 수면 같은 경우는 코골이라든지 뭐 이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수면무호흡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그 치과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소아과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 분야를 같이 수면이라는 게 외국 같은 데 보면 어떤 정신의학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신경과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뭐 이비인후과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스탠포드에 연수를 1년 갔다 왔을 때 보면은 최고의 그 멘토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정신과 선생님인데 그 전에 멘토는 신경과 선생님이었고 그 밑에는 이비인후과 교수도 있고 뭐 내과 교수도 있고 그래서 수면의학을 전공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가 레지던트 때는 여러 부분을 다 보고 또 그쪽을 더 잘 보죠. 아무래도 뭐 정신과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보긴 하지만은 결국은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공익적인 부분들을 좀 추구를 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수면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맡고 연구라든지 뭐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사장을 언제까지 역임을 하시나요? 2년입니다. 2년을 역임하시는 예. 거세요? 앞으로 아직 예. 갈 길이 머시네요, 교수님.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이게 코로나 시기가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학회도 이제 코로나 자체가 수면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수면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수면의학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예. 일반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정보들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요.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올릴 수 있고 만약에 뭐 전문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학문적인 정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혹시 좀 궁금한 사항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대한수면의학회 이사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교수님들을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 개인적인 질문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교수님은 스트레스를 혹시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라는 거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스트레스 종류라는 게 어떨 때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건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받을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받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좌절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건 될까 말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굉장히 심하고 어떤 건 약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제 얘기로 들어오면은 사실 제 부분이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환자분들한테 다 같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쉬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그냥 다른 데 집중할 수 있거나 특히나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뭐 내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게 확실하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잠을 자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TV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럴 때 쫓아가지 않으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면은 네. 쫓아가서 소용없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대쪽으로 좀 땡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보거나 오히려 조금 심각한 걸 볼 때도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역사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그냥 나만 힘든 게 아닌 걸 좀 도움이 되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뭐 힘들었던 얘기들 보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지내면서 그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잠을 자거나 그렇게 많이 보냅니다. 그러시구나. 교수님께 또 하나 질문은 오늘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으니까 교수님께서는 혹시 수면 패턴이 어떻게 좀 지속이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올빼미 타입이에요. 원래 타고나기는 그러니까 뭐 의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은 특히나 그 나이 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놔두면 새벽 3시, 4시, 5시에 잤어요. 그때는. 그리고 오후에 일어나고. 근데 방학 때는 그런데 그러면은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는 거의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시쯤 자서 7시쯤 일어나고 사실은 수면이 저도 좀 부족해요. 근데 제 수면을 맞추려고 지금 사정상 일찍 잘 수가 좀 없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또 늦게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출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낮잠을 한 30분 엎드려 자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주말이 되거나 그러면 좀 더 늦게 일어나긴 해요. 그럼 한 교수님께서는 요새 좀 바쁘셔서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그렇죠. 주무시는 거네요. 더 자는 게 맞죠. 예. 사람마다 시간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워낙에 잠을 잘 때 눈이 딱 떠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맞아요. 계속 마음대로 자면은. 근데 보통은 자명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외국의 학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명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은 수면 부족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더 자야 되는데. 네. 더 자야 되는데 억지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뭐 수면적으로 아직도 논쟁이 많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냐는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자명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수면 건강을 위해서도 아무래도 조금씩 더 잘 수 있으면 더 자는 게 좋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특히 어떤 분들은 더 자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불면증이요. 그러면 교수님께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교수님, 근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발표된 것들이 있어요.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발표된 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걸 믿지 말라는 게 제일 첫 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보통 7시간에서 9시간이 성인의 경우에는 제일 좋고 청소년에는 8시간에서 10시간이 제일 좋다. 평균 9시간을 고등학생은 자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가 예전에 연구하거나 이런 경우 보면은 고3이 9시간 자는 고3 없어요. 5시간, 6시간 자고 굉장히 수면을 어떻게 하면 더 줄여볼까를 노력을 하고요. 심지어 마음껏 놀아라는 대학생들도 9시간씩 자라 그러면 잘 안 자요. 그냥 일어나서 딴 거 하고 싶어 하고 밤새고 놀고 싶어 하고 놀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잠을 줄여서 뭘 하려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못 자는 건데 미국의 그 슬립 파운데이션이나 그 미국 수면학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인의 경우 7시간에서 9시간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차가 더 큰 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내가 딱 일어나서 몸이 낮에 편하다. 나의 수면 요구량은 사실은 낮을 갖고 평가를 해야 돼요. 낮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난 9시간을 갖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9시간보다 조금 더 그 요구량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분들은 나는 6시간 정도 자는데 굉장히 쌩쌩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졸음이란 건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숏슬리퍼, 짧은 수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많이 나왔냐 하면은 왜 어떤 시간대가 중요하다. 얼마 전에 좀 됐죠. 그러니까 논문이 나온 게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 이게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왜 수명이 짧으냐, 그 적게 자는 사람들이 적게 자서 수명이 짧은 거냐, 아니면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못 자거나 많이 자거나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통계적으로 통제는 했지만 그래도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많이 자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시간에서 9시간이 좋겠다는 게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7시간을 억지로 맞춰야겠다 최소 아니면 9시간 이상은 자지 말아야겠다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잠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러고 또 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억지로 안 자고 막 시간을 줄이거나 잠도 안 오는데 계속 누워가지고 뒤척이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자체보다는. 그렇구나. 네, 교수님. 그러면
이거는 요새 좀 핫한 건데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미라클 모닝. 예, 들어는 봤어요. 네. 그래서 요새 뭐 새벽 4시, 뭐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뭐 좀 뭐 길게 사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유행인가 봐요. 젊은층들 사이에서. 근데 이게 혹시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젊은 나이에서 대학생 때는 기본적으로 생체 시계가 뒤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생체 시계를 조금 앞으로 당겨주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계속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장단점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긴다, 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빛하고 관계 있고, 그 다음 리듬하고 관계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미라클 모닝을 하는 분이 저녁에 일찍 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수면을 줄여버린 건지 첫째 다르고요. 그냥 수면을 줄여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적정량의 수면을 못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그 수면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뭐 다행히 이분이 그냥 그렇게 잠을 많이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서 오히려 막 계속 늘어져 있으면 안 좋은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은 깔끔하게 자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상쾌한 분들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조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은 혹시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많이 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졸리고요. 그리고 그게 늦게 일어나면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그렇게 졸리지는 않거든요. 생체 시계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뒤로 좀 많이 밀려 있던 사람인데, 이거를 앞으로 당기는 게 좋다는 얘기들은 특히 빛하고 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의 경우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하고 내 생체 시계가 환하게 빛이 들어오면은 아침에 빛을 좀 생체 시계가 좀 앞으로 당겨와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밤에는 아주 어둡게 해야 되고, 반면에.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조명이 외국 같은데 호텔 같은 특급 호텔에 가도 조명 어두워요. 밤에는 많이 어둡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가정집에 들어가도 조명이 그거는 그 밤에 잘 자라는 조명이 아니라 밤새고 일하라는 조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조명들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밝게 거기다가 핸드폰 눈에 갖다 대고 그러면서 계속 빛을 쬐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는 빛을 안 쬐고 그냥 커튼 쳐놓고 이러면은 사이클이 점점 뒤로 가요, 사실. 그 사이클이 앞으로 가는 것들이 좋다는 얘기들이 많고, 특히나 젊은 나이 때 감정 기복이 좀 컸을 때는 빛을 보는 게 좋은데, 이제 새벽 4시는 사실 해가 안 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빛을 보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햇빛을 빨리 보라고 얘기를 하고, 정 안 되면, 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뭐 많이 듣는 얘기인데, 나는 아침 6시, 7시까지 잠이 안 오고, 그러고 자면 오후 2시에, 3시에 일어난다. 네. 이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2시에 있는 걸 앞에 거를 땡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앞에 시간들을 줄이고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빛을 쬐고. 미라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땡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은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개인이 거기에 맞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이 저절로 잘 따라오고 있든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면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건 상관없다는 개념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한참 전에. 네. 그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밤 12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데 네. 미국에서는 똑같은 시간이 낮이잖아요. 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도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그게 더 맞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늦게 일어나는 걸, 늦잠 자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만 채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사회의 리듬이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햇빛 계속 들어오고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 그 눈이라든지 뇌를 갖다가 작용을 시켜가지고 그 리듬에 맞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올빼미형은 미국 가도 올빼미형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땡겨주는 게 도저히 못 따라오는 사람 끝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 유지하셔야 되고, 그 충분한 수면 시간은 내가 낮에 피곤하지 않은 정도. 네.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이 새벽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그게 미라클 모닝이 아침형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는 뭐 그냥 추구하는 거가 다르다고 그냥 봤는데 실제로는 비슷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이클로 봐가지고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심야에 그걸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아침부터 뭘 해야지 효율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침에 뭘 하면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멍해가지고. 그거는 수면 관성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또 우리가 원래는 잠을 많이 자면 이제 졸린 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깨우면 못 일어나요, 잘. 오히려 그냥 잠깐 잠이 들었다 깨우면 일어나는데 푹 자기 시작하면 못 깨거든요, 잘. 정신 못 차리고. 이게 관성이 붙어서 그런데 관성이 심한 분들은 조금 힘들고요.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땡기면은 기본적으로 아침형보다는 저녁형이 정신건강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레포트에 보면은. 그러고 뭐 감정기복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다 높고 좋은 거는 그냥 교대 근무에 적응 잘한다는 거. 그 정도는 저녁형이 좀 유리하고 그 외 부분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게 그냥 다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좋아지느냐 그건 또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봤을 때 조금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녁형이 좀 많더라. 네.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유전적인 원인이 특히 뭐 생체시계 같은 유전적인 원인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도 만들고 기분도 좀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은 저는 시간 잘 지키고 맞는 사람들은 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굳이 그걸 따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굳이 아침에 나만의 시간을 갖는 대신 또 밤에 조용할 때 자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밤의 시간들이 예전엔 방해받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냥 회사를 가면 회식해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 뭐 들어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또 밤에는 생각이 좀 복잡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활동하는 분들이 있죠. 네. 들을수록 너무 흥미로운데 또 좀 궁금했던 것이 이거는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넣었는데 하루에 뭐 7시간, 18시간 이렇게 충분히 잔다고 해도 중간에 혹시 자꾸 깨서 한두 시간 깨는 시간이 있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나요? 교수님 어떠세요? 이것도 낮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낮은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낮에 얼마나 졸린가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중간에 텀이 비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는데 보통 중간에 텀이 있는 분들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 자체가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은 무호흡이라든지 아니면 하지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약물이라든지 약이 중간에 발현하면서 깨게 한다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의 질이 안 좋고요.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일어난다면은 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누가 깨운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크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수면을 제대로 못 자니까. 왜냐하면 수면은 맨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요즘 4단계 얘기 잘 안 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렘 수면 이렇게 갔다가 잠깐 깼다가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이렇게 도는데 한 사이클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첫 번째 사이클 때 제일 깊게 자요 보통은. 네. 반대로 꿈꾸는 잠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오고 네. 꿈꾸는 잠이 꼭 얕은 잠은 아닙니다. 근데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깨우면은 사실은 제대로 사이클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한 타임을 끝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중간에 깨고 이랬을 때 나는 사이클이 다 돌았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깼다. 이거 지금까지 통계 결과에 보면 그것도 별로 좋은 거라고 좋지 않다고 돼 있는데 다른 불면증이라든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미세한 것 같이 보여요, 현대까지는. 그래서 대부분 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깨고 있는지. 그런데, 그리고 이 2시간에 잠깐 깼을 때, 2시간을 깼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불안이라든지 악몽을 꾸는 경우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불안이나 악몽을 치료해야 되는 게 그게 원인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 자체는 그다음 따라오는 거고요. 뭔가 불규칙해지는 거는 식사도 불규칙해지거나 뭐 수면도 마찬가지로 불규칙해지는 거는 좋은 사인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은 이 자체가 다른 원인이 없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더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놔두기보다는 꼭 이걸 붙여야겠다 그러면 좀 고생을 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을 줄일 생각으로 오히려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낮잠을 중간에 자는 것처럼 이렇게 자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진 않지만은 본인이 저절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낮에 어쩐지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봐야겠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또 하나가 있는데 혹시 하루에 10시간씩 좀 과도하게 자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학적 기준으로는 10시간으로 봐요. 10시간 이상. 네. 10시간 이상이고, 근데 보통은 12시간 정도로 보고 병적인 기준은 하루에 그냥 12시간을 자도 계속 잔다, 졸리다. 네. 그리고 이건 원인들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병으로 보면은 기면병도 있겠고, 네. 뭐 아주 드문 유전병도 있겠고. 네.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이 9시간, 10시간이 제대로 자는 9시간, 10시간인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코골이가 심하거나 그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네. 사실은 본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헐떡거리면서 잠을 깨요. 그러니까 내가 9시간 동안 자다 깨다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다 깨다 했을 때 나는 다 깼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다 깨다 했을 때 나는 다 잤다고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나는 다 9시간을 잤어요. 일어나도 졸리고 피곤해요. 그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낮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9시간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지불안이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잠을 못 자게 하는 9시간을 누워 있어서 더운 데서 누워 있거나 너무 추운 데서 9시간을 자면 다음날 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아프면서 막 가려우면서 여기저기 긁으면서 자거나 모기하고 같이 9시간을 잤다 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잤느냐를 본인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는 게 먼저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잠이 많았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는 아기 때부터도 잠이 많았고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초등학생은 11시간, 12시간씩 꼭 잤어야 됐어. 병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어른이 돼도 9시간은 자야지 나는 충분히 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때는 9시간 자면은 낮엔 괜찮은지 그거부터 여쭤봐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9시간을 자면 낮에 괜찮아요. 10시간을 자면 낮에 괜찮아요. 어떤 분은 9시간, 10시간을 자도 괜찮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9시간, 10시간 자면 깔끔하다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실제로 그냥 체질적인 걸로 보고 유전적인 걸로 보긴 해요. 근데 세상이 나를 9시간 자게 놔두질 않잖아요. 네. 이게 9시간, 10시간이 성인이라는 거는 고3으로 치면 10시간, 11시간이거든요. 고등학교 나이로 치면. 걔는 11시간을 자야 안 졸린데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잠을 우선순위로 두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 인생의 뭐 모든 게 잠의 1순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체로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겼느냐, 어렸을 때부터 자느냐, 이것도 좀 다른데, 나중에 생긴 건 아까 병적인 부분, 코골이라든지, 또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자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잠을 못 자거나 많이 자거나, 특히 청년층에 약간 그 양극성 우울증기가 있는 분들, 뭐 확실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감정 기복 좀 있고, 뭐 쉽게 잘 안정 안 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하거나 그러면 더 잠을 많이 자게 되고 계속 졸리다고 표현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조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도 좀 봐야 돼요,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누워 있고 잘 때가 편하니까 누워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럴 때는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무호흡이 있으면 무호흡을 치료해야 되고 하지불안이 있으면 하지불안을 치료해야 되고 기면병 때문에 많이 자면 기면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9시간, 10시간 정도는 많이 자는 거는 실제로 잠을 채워주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회에 적응하거나 그러려고 그러면 보통 많이 커피들 마시죠, 이럴 때. 네. 커피나 각성제나 이런 걸 마시고, 그러고 9시간, 10시간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요구량이 9시간, 10시간인 분들은 사실은 그냥 평소에는 한 7, 8시간 자고, 그리고 주말에 12시간씩 몰아자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9시간씩 자주는 게 건강해야 좋겠죠.